자, 일단 요구사항 먼저 확인을 할게요. 게시물 검색 기능이라고 되어 있고, 자, 입출력 예시를 보시면 대충 딱 각이 나오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자, 리스트를 했을 때 이렇게 3개가 나온다는 건 일단 3개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됨을 의미하고, 3개의 게시물 중에서 안녕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제목에 안녕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것만 다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스타트가 사실상 이제 메인 프로세스니까 여기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명령 하나 더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치. 자, 뭐 얘도 어쨌든 아티클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기다가 만들어줄 거예요. 자, 지금은 없으니까 빨간 줄이 뜨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아티클 컨트롤러에 만들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내가 사용할 메서드를 그냥 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호출을 하시면 에러가 나잖아요. 그죠? 만들어진 적이 없으니까. 대신 이렇게 올려놓으면 크리에이트 메서드 서치해서 기본적인 툴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딱 눌러봐요. 만들어주죠. 이게 은근히 좀 편합니다. 알아서 아티클 컨트롤러에다가 이렇게 서치를 만들어줘요. 이제 내용만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서치라고 입력을 하면 뭘로 검색할래? 하면서 키워드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스캐너로 받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검색 키워드를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실제로 입력을 받아줘야겠죠. scan.next line. 요거는 키워드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내가 안녕이라는 거를 검색어에 포함시키고 싶다 하면 그 검색어가 이 키워드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힌트가 contains입니다. 자, 이렇게 출력하려면 먼저 전체 출력하는 부분을 봐야 돼요. 전체 출력하는 부분은 리스트. 자, 요게 이제 전체 출력을 해주는 건데, 자, 게시물 3개를 저장을 했을 때 3개 다 출력되는 이유는 요 A 리스트에 3개가 차곡차곡 저장이 되니까 저장되어 있는 거 다 꺼내와 라는 의미죠, 이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다 꺼내면 안 되죠. 어느 경우에는 우리가 서치를 하는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일단 출력은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출력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 또 다 출력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 출력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코드가 맨날 실행되면 안 되고, 언제는 실행되기도 하고 언제는 실행되지 말아야 되기도 하고. 그죠? 분기잖아요. 그죠? 이러면 무조건 if문이죠. 이렇게 해서 걸러내겠다. 자, 그럼 출력이 돼야 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여기다 이제 따져주면 되죠. 제목을 봐야 돼요. 제목. 아티클이라는 게 우리가 get을 하면서 i가 1씩 증가하니까 순차적으로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각각의 아티클들이 다 제목들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아티클에서 제목을 꺼내다가 뭘 해야 된다?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포함되어 있을 때만 출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힌트를 드린 게 이거죠. contains method. 이게 어떤 문자가,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해주는 자바 스트링 메서드예요. 자, 제가 굳이 이거를 사용법을 안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뭔가를 만드실 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런 메서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외워서 쓸 수는 없어요. 그죠?
자바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만 해도 수백 가지 되고 다른 라이브러리,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가져다가 쓸 때도 또 다 수백 가지잖아요. 그거를 외워서 쓴다는 건 말도 안 되고 프로그래밍은 언제나 레퍼런스를 해야 됩니다. 참조를 해야 돼요. 제품을 사용하려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제품에 다 설명서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 설명서를 봐야 되듯이 이런 모든 메서드들은 설명서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바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자바라는 언어가 만들어질 때 다 그런 게 만들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큐멘테이션 이라고 해요. 문서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런 다큐멘테이션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컨테인스라는 메서드는 자바에서 자바 언어가 만들어질 때 같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고 사용하라고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API라고 해요. API. 용어가 API라는 용어를 많이 보시게 될 거니까 API라고 해요. 이게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일 겁니다. 맞는지 한번 맞네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그래서 API라는 건 뭐냐면 이미 만들어진 하나의 함수를 얘기해요.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라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함수를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다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완성된 함수가 있고, 그럼 함수가 사용 방법이 딱 정해져 있겠죠. 매개 변수는 뭘 넣어야 되고, 리턴은 뭘 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함수들을 이제 API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밍 하면서 이런 API들을 무수히 많이 끌어다가 쓰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컨테인스 메서드 같은 게 이제 API의 하나 일종이에요. 그리고 모든 API는 당연히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제작한 사람이, API를 제작한 사람이 누구든 사용 가능하도록 설명서를 동봉합니다. 이거를 API 문서라고 해요. 어떤 API든 다 API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원래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프로그래밍은 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외우는 건 그냥 딱 프로그래밍의 그 언어 문법 있죠? 문법만 외우시면 되는 거고, 메서드, API 사용법 같은 건 절대 외우시지 말고 항상 문서를 참조해서 사용하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행위를 비일비재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같이 확인해보지 않고 검색해서 사용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어쨌든 컨테인스가 공식 문서가 있긴 한데 영어로 돼 있어요. 자바 API 다큐멘테이션 이렇게 치면은 실제로 자바에서 만들어 놓은 여기 모든 메서드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라서 좀 보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배 개발자들이 남겨놓은 그런 자료들이 되게 소중한 거죠. 컨테인스, 자바 컨테인스 이렇게 치면은 저런 공식 문서 말고도 무수히 많이 자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적절하게 잘 찾아서 사용하는 방법을 내가 전혀 모르던 것도 찾아가지고 빨리빨리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딱 보시면 개인한테 좀 취향에 맞는 포스팅들이 있어요.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설명이 너무 긴 건 좀 별로더라고요. 딱 핵심만 설명을 해주고 예제 코드가 잘 나와 있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는 아닌데 그냥 할게요. 이 테스트 코드 있죠, 요거 예제 코드를 복사해서 이런 테스트 클래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번 사용을 먼저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하면 true가 나오는데 왜 true가 나올까?
str은 요거죠. my java test. contains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java. 딱 보니까 이 str이라는 문자열에 얘가 포함이 되는지를 검사해주는 메서드입니다.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아도 돼요. 사용법만 익히시면 돼요. 내가 어떤 문자열이 있고 그 문자열에는 contains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거기다가 어떤 문자열 하나 더 넣으면 얘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지를 true로 아니면 false로 따져준다. 딱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이게 자바 실제로 여기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true가 나오는 거고, 이런 거 하면은 이런 거 없잖아요. 여기 이제 false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contains의 그 어떤 사용 방법을 알았으면 이제 여기 어떻게 적용할지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근데 여기는 좀 쉽죠. 제목 contains 키워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검색어. 그럼 제목은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i번째에 꺼낸 아티클이 되겠죠. 그래서 A의 타이틀이 되겠죠. A의 타이틀이 포함하고 있냐, 뭐를 방금 위에서 입력한 검색어를 포함하고 있냐. 이렇게 해서 검색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포함된 것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실행해 볼게요. 자, 하려면 일단 똑같이 테스트 데이터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1번은 안녕하세요, 2번은 반갑습니다, 3번은 뭐 안녕 투, 이렇게 똑같이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하나 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안녕히, 안녕히. 이제 리스트 하면은 3개. 이제 요거 안녕 포함된 이 2개만 보고 싶다 이거죠. 서치 해주시고 안녕이라고 써주시면은 이제 2개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검색 기능을 완성을 했는데 뭐 여기까지 이렇게 만약 하셨어도 잘 하신 건데 이제 불편해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가 불편하다? 요거랑 중복되죠. 그럼 이제 중복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되고, 중복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중복을 해결할지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하시면 실력이 좀 더 많이 된다 그랬죠. 자, 결국 요거 출력해 주는 거는 얘가 출력을 해주면 돼요. 한 명이 출력해 주면 돼요. 한 놈이. 얘가 좀 더 범용적이니까 얘한테 출력을 하라고 하고, 대신 이 출력 대상을 바꿔주면 되죠. 그때. 지금 A리스트면 전체 게시물을 다 저장하고 있는 저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다 꺼내는 건데, 이 A리스트 말고 내가 정해주는 리스트만 출력하라고 하면 우리 그 리스트만 잘 만들어서 보내주면 되잖아요. 이 출력문을 또 쓸 필요 없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 A리스트로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출력하고 싶은 부분이 전체 출력하고 싶을 수도 있고, 내가 특정 키워드로 검색한 요것만 출력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출력하는 대상이 다르니까 얘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얘가 결정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에서 결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받아주는 거죠. 그럼 요 받은 A리스트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이 프린트 아티클 리스트가 출력할 때 사용하는 이 A리스트는 요게 아니고 이 프린트 아티클 리스트를 사용하는 쪽이 넣어주는, 주입해주는 리스트만 출력을 해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빨간 줄 두 개를 보세요. 프린트 아티클 리스트 할 때 여기에다 뭘 넣어야 됩니까? 여기 지금 하고 싶은 건 전체 출력이죠. 그럼 전체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를 넣어주시면 돼요. 요거죠, 요거죠. 요거를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요 밑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삭제하고 나면 전체 출력 다시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는, 자, 여기서 이제 요거 하기 싫다 이거죠. 똑같은 코드도 여기서 쓰기 싫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출력해주는 애가 있는데 걔한테 뭘 전해줘야 됩니까? 출력할 대상들이 저장되어 있는, 출력할 게시물들이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를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직접 출력하는 게 아니라 찾은 대상, 찾은 아티클을 새로운 리스트로 만들어서 프린트 아티클 리스트한테 넘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야겠죠. 어레이 리스트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이거는 이름을 searched articles 이름을 대충 지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비어있는 새로운 저장소를 하나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 A리스트는 전체 게시물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고요. 요건 새로 만든 비어있는 저장소입니다. 그럼 여기서 찾아가지고 키워드를 제목에 포함하고 있는 아티클만 여기다 다시 담는 거죠. 이 부분을 통과하면 요 A에는 제목에 키워드가 포함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아티클을 여기에다가 담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게시물이 걸러지겠죠. 전체가 아니라 제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만 요 리스트에 담겨지게 될 테니까 최종적으로 요거를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출력은 누가 한다? 프린트 아티클 리스트. 얘한테는 이제 요거를 넘겨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이 프린트 아티클 리스트 요거 얘를 추가함으로써 여기가 빨간 줄이 뜨죠. 근데 리스트 쳤을 때도 전체 출력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 뭘 넣어주면 됩니까? A리스트 넣어주면 되죠. 근데 이제 이 A리스트는 아티클 컨트롤러 얘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죠? AC를 붙여줘야겠죠, 앞에. AC.A리스트. 자, 이렇게 해서 중복을 없앴습니다. 만약에 우리 출력문이 고쳐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제 얘만 고치면 되죠. 아까는 얘도 고치고 얘도 고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 다시 이제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리스트 해보면 아까 제가 추가했던 게 다 날라갔습니다. 다시 실행할 때마다 힘들게 3개 추가했는데 날라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 테스트할 때 일일이 막 애들을 계속 할 수 없으니까 하기 귀찮으니까 미리 3개를 넣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넣는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미리 데이터를 넣어놓는 거, 이거를 이제 테스트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이 A리스트에 처음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겠죠? 근데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여기에다가 3개 넣어서 시작을 하자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만들어 줄게요. 테스트용
게시물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메서드. 그래서 public void test data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는 일은 시작하기 전에 게시물 3개 만들어주면 돼요. 자, 게시물 만들려면 애들을 참고하면 되겠죠. 뉴 아티클 하신 다음에 번호, 제목, 내용을 세팅을 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3개 만들 거예요. 3개. 첫 번째는 A1 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비어 있을 테니까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1번, 타이틀은 안녕하세요. 자, 제목은 역시 안녕하세요.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게시물 하나 만들어진 거죠. 이거를 3개, 2, 3. 이렇게 해야 이제 각각 번호, 제목, 내용을 저장한 게시물 3개가 만들어지겠죠. 얘는 2번, 반갑습니다. 여기도 반갑습니다. 얘는 3번, 안녕. 이렇게 해서 3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3개 만들어만 놓으면 안 되죠. 여기다 저장해 놔야죠. 여기다. 그래야 출력할 때 여기서 출력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3개를 add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굳이 여기서 add를 안 쳐도 3개나 저장돼서 실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실행을 하려면 요거 호출을 해야 되죠. make test data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할 때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메인 프로세스로 가서 여기죠. 이 스타트가 처음 실행되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테스트 데이터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냥 뭐 간단하게 자신이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가장 첫 번째 줄에 테스트 데이터 생성을 직접 실행을 시켜주시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리스트 치면 바로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굳이 애드를 하지 않아도 바로 서치를 테스트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검색 기능을 한번 완성을 해봤는데, 일단 코드를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